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은데,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좀 오래 했었어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감기가 너무 독해서, 감기 때문에 진짜 고생 꽤나 했습니다.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즐길 시간도 없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막 개봉한 이제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예고편을 그때 왕과 사는 남자 보러 갔을 때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작품의 예고편을 처음으로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판타지적인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느낌일 거라고 저는 사실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인터스텔라보다 저는 굉장히 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 쪽이었고 그냥 되게 좋았어요. 그냥 영화 보는 내내 너무 좋았고,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라이언 고슬링은 한국에서도 너무 익숙한 배우라서 사실 뭐 예전에 명작인 노트북도 그렇고, 비교적 최근인 라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작품들 때문에 한국 관객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친숙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바비도 마찬가지고. 그 언급했던 작품들에서 라이언 고슬링은 본인의 연기력을 어쨌든 관객들에게 입증을 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주연 배우만큼은 정말 믿고 보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역시 라이언 고슬링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배우라고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원작은 또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책을 잘 안 보는 타입이라서 전혀 몰랐고, 원작의 내용조차도 아예 모르고 영화만 봤는데도 원작을 사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이제 인류의 희망을 한 과학자가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뭔가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라이언 구슬링이 연기한 이 그레이스라는 과학자가 본인이 직접 우주로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라키라는 외계인을 만나고 그 외계인과 겪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다룬 작품인데, 이게 한글 자막으로는 리을로 돼 있어서 로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L 발음이 아니고 R 발음입니다. 그래서 라키, 그 돌 영어로 락 할 때 그 락을 해서 락키더라고요. 사실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도 연기지만 저는 이 락키에 너무 몰입을 많이 해가지고 락키 때문에 정말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그 예전에 디즈니 픽사의 월이 작품을 좀 보는 느낌? 좀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외계인들과 전쟁을 한다든지, 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을 해서 지구 인간들이 맞서 싸운다든지, 그런 영화들도 물론 많았잖아요. 근데 외계인과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인데, 외계인과 만나면 무조건 싸워야 되는 것만이 아닌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우리가 친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영화에서도 럭키와 어떻게 친구가 되어 가는지, 언어는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힐링이 많이 됐고, 요즘 사실 도파민에 좀 많이 절여져 있는 그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막 쇼츠나 릴스만 겁나게 찾아봐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도파민 없이, 자극적인 맛 없이, 그냥 가슴 한켠이 정말 따뜻해지고 그냥 뭔가 심신이 이렇게 쭉 안정이 되는, 정말 힐링되는. 사실 지금 왕사남의 열풍이 식지를 않고 있는데, 이 왕사남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족 영화의 후발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어린 아이들도 극장 가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들도 즐길 수 있고 아이들도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2030 세대의 부모님을 모시고 가더라도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작품 얘기들을 좀 해보자면, 일단 이게 미국식, 그러니까 아메리칸식 조크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사실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메리칸식 조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 럭키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이 영화가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럭키가 등장하기 전에는 우주에서 혼자 표류하는 이 그레이스라는 이 남자의 좀 기억들, 그 전에,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기억들도 많이 보여주고, 우주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우울함도 약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럭키가 등장하기 전에는 좀 루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키가 등장하기 전에 그게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 끌고 가는 이 흐름들이 살짝은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중반부와 그게 후반부를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조건 이거는 앞에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서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루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락키가 등장한 이후로는 되게 밝아져요. 되게 밝아지고 그레이스라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밝아지고, 왜냐면 생명체를 우주에서 혼자 표류하다가 발견한 거니까, 소통할 수 있는 생명체를 발견한 거니까 락키가 등장한 이후로는 극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흐뭇하게 뭔가 아빠 미소를 짓게 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연출적으로도 저는 너무 황홀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우주가 배경인데 저는 과학에는 정말 문외한인 사람이에요. 과학에는 정말 문외한인 사람이라서 우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뭐 행성 몇 개 정도, 그냥 이름이나 몇 개 정도 알지, 이과형이 머리가 아니라서 문과형 머리라서 과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라, 이게 뭐 얼마나 현실적인지 판타지적인 요소가 얼마나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주의 모습들을 표현해주는 장면들이 그냥 보는 입장에서 너무 보는 눈이 너무 즐거웠고 황홀했고, 저는 그냥 일반관에서 가서 봤는데 내가 왜 특별관을 가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돌비관이라든지 스크린X라든지 아이맥스라든지, 아이맥스보다도 저는 스크린X가 정말 황홀할 것 같아요. 이 우주 장면이 무조건 스크린X에서는 다 펼쳐져서 나올 거거든요. 벽 다 이렇게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크린X에서 못 본 게 너무 아쉽다. 그 정도로 이 연출적인 것들이 너무 황홀하다. 그냥 황홀하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입을 떡 벌어지고 왔거든요. 와, 이러면서 막 봐가지고, 특히 이제 극 중에서 아스트로파지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채집하는 장면에서는 와, 예술이더라고요, 진짜. 와, 이거는 극장에서 무조건 그 장면을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극장에서 봐야 정말 후회가 들지 않는 그런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막 정말 막 따뜻하기만 하는 그런 힐링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되게 긴장감 넘치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면이 후반부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레이스와 락키가 쌓아놓은 그 감정선 때문에 그 박진감 넘치는,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이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그래서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둘의 감정선을 쭉 이걸 너무 잘 차곡차곡 빌드업을 잘 해놔가지고 관객의 입장에서 그 둘의 감정선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니까,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정말 그 주인공들을 응원하게 하는, 아니야 제발 막 이렇게 속으로 계속 외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고, 사실 이게 장면 연출적인 것도 연출적인 거지만 사운드도 너무 이런 막 우주적인, 몽환적인, 그리고 막 되게 우주의 소리라고 하면 되게 막 아시죠?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 막 전파음도 막 들리고, 막 계기판 소리도 막 들리고 막 하는 그런 소리들을 너무 잘 표현을 해놔서 돌비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관에 가서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특별관에 가서 다시 한번 볼까 지금 엄청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 고민 중이라. 요즘 사실 영화표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고 4월부터 뭐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문화의 날 해가지고 이제 싸게 조금 그래도 반값에 볼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말 옛날에 비하면 영화 이 티켓 값이 정말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 이게 극장 가서 영화 하나 보기도 사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나 뭐 가족 단위로 움직일 때는, 친구들끼리는 사실 뭐 엠빵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각자 내면 되지만, 가족들끼리 가면 이 표 하나에 15,000원씩 16,000원씩 하니까 혼자 부담하기에는, 뭐 만약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혼자 그걸 내기에는. 가면은 그냥 들어가나요? 팝콘도 먹어야 되고 먹거리도 막 챙겨야 되니까 가면 그냥 10만 원은 기본 깨진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돈값하는 영화, 진짜 그 비싼 티켓값 그래도 이 정도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가 아닐까. 집에서 나중에 이제 VOD가 풀리고 하면 뭐 OTT로 풀리든 VOD로 풀리든 하겠지만, 집에서 보는 것보단 그래도 그래,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영화 취향도 사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많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한참 어릴 때는 판타지나 뭐 액션, 스릴러 이런 장르 영화 말고는 안 봤거든요. 이런 따뜻한 힐링적인 영화는 아예 쳐다도 안 봤고,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고 좀 사람이 여려지고 좀 둥글둥글해지다 보니까 이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화를 보고 나면 너무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들을 조금씩 점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사남도 정말 여운이 깊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힐링이 되는 영화였다.
가족 영화로도 너무 적합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과학 쪽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이게 얼마나 판타지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주에서 그런 신물질을 발견해서 지구인들이 뭐 연구를 하고 그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주에 나가서도 정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외계인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현실성은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어쨌든 지구는 계속 병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각국에서 여러 노력을 들이고 있을 수는 있겠다. 그것 때문에 우주 탐사라는 그런 분야가 더 커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영화였고, 러닝타임이 좀 깁니다. 좀 긴 편이라 저는 볼 때, 저는 이제 영화에 온전히 좀 몰입을 하고 싶어서 다른 먹을 거 말고 그냥 커피 한 잔만 딱 사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들고 가진 않았고 커피 들어가서 이제 커피만 마시면서 봤는데, 러닝타임이 좀 긴 편이라 후반 한 1시간? 1시간 정도는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좀 참느라, 예, 좀 혼났습니다. 좀 애 좀 먹었고,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화장실 한 번씩 꼭 들러서 한번 깔끔하게 좀 비워내시고 들어가서 관람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좀 비슷한 장르의 영화는 그 전에 이제 인터스텔라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터스텔라보다 이번에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더 좋았습니다. 인터스텔라는 사실 좀 심오하고 좀 내용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도 많아서,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좀 별로였어요, 인터스텔라는. 그래서 좀 루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물론 전문성을 띈 내용들이 나오긴 하다만 그걸 중심적으로 풀어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재밌게 그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보실 생각이 있다면 극장 가서 그 스케일과 그 사운드 그리고 그 몰입감을 느끼시면서 극장에서 즐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고 들어간 영화였는데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함을 주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 후기로 인사드린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젝트 헬메리를 계기로 다른 작품들도 열심히 보면서 다른 작품들 후기로 앞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